안녕하세요. 그토록 헌신했던 아내를 배신한 남편들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본 40대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가끔은 억울한 일도 있지만 결국 모든 일은 인과응보로 돌아온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물론 그 세상의 법칙을 깨닫기까진 많은 고통과 슬픔이 동반했지만은요. 지금부터 풀어낼 제 사연은 잘못된 선택으로 고초를 겪어야 했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 알코올 중독 아버지 아래에서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툭하면 술에 진탕 치에 들어와 엄마와 저에게 손찌검을 해댔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외삼촌과 연락이 끊겼던 엄마는 저를 데리고 몸을 의탁할 곳이 없어 그 세월을 꾹 참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나이 7살에 술에 취해 불량한 우리들과 시비가 붙었던 아버지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나서야 고통의 세월은 막을 내렸습니다. 결혼 전 식당에서 일했었다는 엄마는 아버지가 남긴 약간의 재산으로 내장탕집을 차리셨어요. 엄마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너는 이 엄마의 전부야. 엄마는 혜연이 네가 잘 자라주기만 한다면 세상에 더는 바랄 게 없어. 그런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는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제법 알아주는 큰 기업에도 입사할 수 있었죠. 내가 집이 가난해서 못 배우고 산 게 참 아쉬웠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대신 한이 풀리는 것 같구나. 자랑스럽다 우리 딸. 앞으로 결혼해서도 넌 네 엄마처럼 바보같이 살지 말고 멋지게 살아야 한다. 일만 하던 저는 나이 33세 2살 많은 남편과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장비를 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일한다던 포크레인 기사인 남편은 순박한 사람이었어요. 무능력했던 제 아버지와 다르게 능력도 있고 사람도 순한 것이 참 좋은 남편감인 것 같다고 엄마도 좋아하셨죠. 항상 남편 말에 순종하고 내조 잘하는 아내가 되어야 한다. 요즘 세상에 똑같이 돈 벌고 일하는데 순종이니 내조니 할 게 뭐가 있어요. 어디 남편 말에 토를 달어. 새 식구 들어왔다고 기고만장해진 거야? 아이고 알았어. 미안해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던 시부는 가부장적인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며 그런 시부에게 순종해온 분이었죠. 시부는 조금 불편했지만 시어머니와 두 손아래 시누이가 제게 무척 잘해주어 저는 이만하면 꽤 좋은 시댁이라고 생각했어요. 친정과의 거리도 차로 30분으로 그리 멀지 않아 저는 혼자 남은 엄마를 자주 오가며 챙길 수도 있었죠. 이거 이 서방 가져다 주거라. 저번에 보니까 겉옷이 많이 낡았더라. 이거 비싼 브랜드 거 아니야? 엄마, 내가 알아서 챙겨주는데 뭐하러 이런 걸 다 샀어? 사위사랑은 장모인 것도 모르니? 우리 예쁜 딸한테 잘해주고 돈도 잘 벌어서 우리 딸 고생도 안 시키는데 얼마나 예뻐? 엄마는 남편을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남편 또한 그런 저희 엄마에게 고마워하며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더군요. 결혼 1년 3년 차에 건강한 두 아들까지 낳으니 저는 점점 형태를 갖추어가는 제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는 새 불행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둘째를 낳고 복직을 했던 해의 명절날 시댁에 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입술이 크게 찢어져 있었거든요. 어머님, 입술이 왜 그러세요? 넘어지신 거예요? 그냥 정신 놓고 다니다가 벽에 부딪혔다. 그런데 왜인지 시부는 그런 시어머니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더군요. 두 분 싸우셨어요? 신경 쓸 거 없다. 나한테 뭔가 삐져서 괜히 심통 부리는 거야. 그리고 시부는 명절 지내는 내내 시어머니껜 말도 잘 걸지 않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어느 주말 저는 친정엄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시댁에 잠깐 들렀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잠시 문을 열어주길 망설이시더군요.
거실로 들어간 저는 그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어머님, 저번에 두고 간 시계 좀 찾으러 왔어요. 매번 차고 있던 게 없으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 허전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방금 나갔다. 들어오려고? 네, 들어가서 물 한 잔만 마시고 시계 가지고 갈게요. 세상에, 어머님, 집이 왜 이래요? 거실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화분은 떨어져서 깨져 있고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할 리모컨, 재떨이 등은 전부 바닥에 나뒹굴고 있더군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시부와 싸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안 물건을 이렇게 다 던지셨다고요? 평소엔 이러지 않는데 내가 말대답 좀 했다고 잔뜩 성이 났더구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아버님 오시면 단단히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부부 사이 힘을 행사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일이에요. 그러지 말거라. 우리 부부 일이니 우리가 알아서 하마. 어른들 일에 왈가왈부 하는 거 아니야. 넌 얼른 시계만 가지고 돌아가. 시어머니께서 어른까지 운운하시니 제가 토를 달지 못하겠더군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집을 치우는 것만 도와드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시부의 행동은 위험한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너무도 무서웠던 아버지의 성난 얼굴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제 불길한 예감은 맞아 떨어졌죠. 아범아, 나 좀 데리러 와다오. 그로부터 며칠 뒤 시어머니는 서럽게 울며 퇴근 후에 쉬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놀란 남편이 모셔온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은 피딱지와 피멍으로 얼룩져 있었고 심지어 신발도 없이 맨발로 오셨거든요. 남편은 벌벌 떨고 있던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들어오며 한숨을 쉬었죠. 부모님 댁 근처 건물에 숨어 계시더라.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이거 아버지가 이러신 거예요? 따뜻한 물로 목을 축인 시어머니는 그제야 천천히 입을 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네 아버지 사실 바람났다. 네 아버진 그 사실을 나한테 숨기지도 않고 오히려 얼마 전부터 이혼을 해달라고 노래를 불렀어. 근데 내가 싫다고 했더니 글쎄 나한테 손찌검을 하기 시작하더구나. 오늘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온 거다. 뭐라고요? 어머님, 그걸 왜 당하고만 계셨어요? 당장 이혼해도 시원찮을 판에요. 아버지 정말 미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일평생 그 인간이 벌어다 주는 돈 받고 집에서만 지냈는데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는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혼자 살아가겠니? 난 너무 두려웠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당분간 여기 계세요. 여기서 지내시면서 이혼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렇고 시부도 그렇고 세상엔 인간 말종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치가 떨렸죠. 저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상해 진단서를 뗐고 시모에게 손찌검을 한 시부를 신고했어요. 그렇게 이혼소송의 토대를 만든 후엔 변호사를 선임해 시어머니 이혼소송을 진행했죠. 결혼 후 각각 경기도와 부산에 살던 두 시누이는 남편과 함께 시부를 찾아가 집을 뒤집어 엎었다더군요. 이후 저희 집에 시어머니를 보러 온 두 시누이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새언니, 저희 엄마 앞으로도 쭉 모셔주기로 했다면서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저희 엄마 이혼까지 도와주시고 저희가 한 건 변호사 선임비 보태드린 것밖에 없네요. 아니에요. 애들 아빠가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불쌍한 어머님을 자기가 직접 모시고 싶다고요. 그리고 큰아가씨는 이미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작은아가씨는 고모부가 어머님이랑 사는 걸 반대했다면서요. 어떻게 이 상황에 어머님을 혼자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며느리도 자식인데 제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후 우린 시어머니를 쭉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부는 제게 전화로 길길이 날뛰더군요. 야, 이혼 소송 네가 나서서 벌인 일이라며? 건방지게 무슨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달래? 네가 신고해서 남편으로서 네 시어미 교육 좀 시킨 거 가지고 벌금까지 냈는데 네 시어미 평생 일 한 번 안 하고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산 거 모르냐? 바람 피우고 손찌검한 거 엄연한 유책 사유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평생 살림하고 자식들 다 키워내신 것도 엄연히 가정에 기여하신 거예요. 아버님은 다 알고 계셨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어머니 겁박해서 맨몸으로 쫓아내려고 하신 거잖아요. 제가 있는 한 전부 다 어림없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소송 결과 시부는 40% 정도의 재산을 시어머니께 분할해야 했습니다. 또한 시부는 시어머니께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했고 시어머니는 그 상간녀에게까지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죠. 어머님, 기운 좀 내세요. 어머님이 이기셨는데 왜 그렇게 자꾸 우울해하세요? 배신감이 너무 커서 그런다. 어떻게 그 인간 나한테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니? 내가 평생 자기한테 어떻게 헌신했는데 심지어 어떻게 나랑 살던 그 집에 그 여자를 들여서 벌써 새 살림을 차리냔 말이야. 이후 시어머니는 오래도록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평생 무뚝뚝한 아들로 살았던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기만 했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기운 차리게 하기 위해 병원도 모시고 다니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 아들들 오늘 어린이집에서 배운 춤 할머니 앞에서 한번 춰볼까? 어머님, 애들이 어머니께 재롱 피우고 싶다네요. 어머님, 저랑 공원 산책 가요. 앞으로 매일 저 퇴근하면 같이 공원 한 바퀴씩 돌고 오는 거예요? 어머님, 애들 아빠랑 애들이랑 다 같이 주말에 바닷바람 쐬러 갈까요? 자꾸 바깥 공기를 쐬야 머리도 맑아지시죠. 그동안 집에서만 생활하셨으니까 이제라도 저랑 밖으로 좋은 거 많이 보러 다녀요. 그리고 저는 친정엄마를 만나러 갈 때도 가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시어머니를 걱정한 엄마가 먼저 제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부인, 제 가게 내장탕 맛이 기가 막힙니다. 한 그릇 잡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꾸만 사부인과 어멈 둘이 만나는데 제가 껴서 죄송하네요. 전 집에 있어도 되는데. 사부인, 부끄럽지만 저도 우리 혜연이 7살 때까지 몹쓸 남편에게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부인 일이 남일 같지가 않아요. 스스로가 많이 초라하고 괴로우셨죠? 하지만 사부인, 그런 놈은 차라리 얼른 떼어내버리는 게 사부인 남은 인생에 100번 전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 보세요. 그때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어 도망도 못 쳤는데 그 인간 객사하고 나서 살아보니 오히려 전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아집디다. 그러니까 절 봐서라도 우리 같이 힘내요. 밥도 좀 팍팍 퍼드시고. 남편은 그런 저와 친정엄마에게 무척 고마워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차츰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기운을 차리시니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더라고요. 바로 제 남편 말입니다. 내일 토요일인데 또 일을 하러 나간다고? 요새 일이 많이 들어와서 바쁘네. 당신 요새 진짜 뭐하고 다녀? 일 다니는 거 맞아? 매번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계속 나가고 일하다 왔다는 사람 옷에서 흙먼지 냄새보다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질 않나? 자꾸 술에 취해 들어오질 않나? 당신 혹시 바람 났어?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 기운 빠지는 소리 하지 마. 너무 힘드니까 담배도 자주 피우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일 끝나고 술도 먹다 보니 그런 거지. 계속되는 남편의 이상 행동에 제가 의심을 하니 남편은 제게 짜증을 내더군요. 그리고 저는 결국 진실을 알아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금 상품을 바꿔볼까 하며 남편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만기 일을 조회하던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이게 왜 조회가 안 되지? 분명
억 단위가 넘게 들어있던 예금이건만 아무리 다시 로그인을 해도 조회가 되질 않더군요. 또한 남편의 다른 통장에 남은 잔액도 형편없는 것이 너무 이상했죠. 저는 그날 남편을 추궁했고 충격적인 진실의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뭐를 해? 불법 도박? 당신 미쳤어? 그딴 걸로 그 큰 돈을 다 날려먹었다고? 아무리 당신 명의 통장이었어도 그렇지. 우리가 같이 모은 공동재산인데 당신 그럼 여태까지 일하러 간 게 아니라 그딴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미안해 여보. 근데 나 일도 진짜 했어. 나도 억울해.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인간들이 내가 돈 좀 잘 버는 것 같으니까 현장에 있던 컨테이너 도박판으로 일부러 날 끌어들인 거라고. 처음엔 일부러 좀 따게 해주다가 나중엔 자기들끼리 작정하고 날 공사친 거라니까. 나도 잃은 돈 찾아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야. 나도 피해자야. 적당히 하다 안 될 것 같으면 나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당신이 피해자라고? 웃기지 마. 결국 당신도 도박에 재미 들렸으니까 1년이 훌쩍 넘도록 날 속이고 도박판으로 돌아다닌 거잖아. 그 돈 다 어쩔 거야, 어? 어떻게든 찾아올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도박도 끊을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 생각해서 나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내가 진짜 미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애 낳고 몸도 제대로 못 풀고 일 나가면서까지 바득바득 모은 돈인데 당신 한 번만 더 도박판 기웃거렸단 봐.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생활비를 계속 가져다 줬으니 돈에 관해선 의심을 안 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잘 모으고 있겠거니 하고 믿어버린 제가 말이죠. 밖에서 우리의 싸움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다음날 제게 미안하다고 우시더라고요. 두 모자가 미안하다고 비는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본디 순하고 착했던 남편의 성향을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미련한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엔 조심하는 것 같더니 남편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당신 요즘 또 도박판 기웃거리지? 어? 돈은 어디서 났어?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딱 몇 판만 했어. 잃은 거 따려고 몇 번 더 간 거야. 이제 안 갈 거야. 진짜야. 여보세요? 당신 왜 안 들어와? 나 진짜 미쳐 죽는 걸 보고 싶어? 내가 또 쫓아가야겠어? 아이, 한 판만 더 하고 들어간다고. 잃은 돈은 따가야 할 거 아니야. 결국 남편은 대놓고 생활비를 주지 않고 도박을 하러 돌아다니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울며 애원하셨고 이미 애원하고 싸우는데 지친 저는 남편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이 도박에 빠진 지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요. 그동안 애들과 시어머니를 봐서라도 남편에게 기회를 줬건만 이대로 가다간 제 인생뿐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까지 망칠 것 같았거든요. 걱정거리가 있었다면 그건 속상해할 엄마였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걱정할까봐 남편에 대해 얘기하지 못했었는데 이혼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나 고민이 됐죠. 그래도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결심이 선 저는 다음날 친정엄마를 찾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잠을 청했어요. 딱 그 하루만 먼저 엄마를 찾아가지 않은 걸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날 일을 하고 있던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말았거든요. 혜연아, 너희 엄마 일하다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로 실려가셨다. 오픈 준비를 하다 주방에서 쓰러졌던 모양이야. 내가 뒤늦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어. 얼른 병원으로 가봐. 다음날 저는 엄마의 가게에서 일하던 이모님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검사 결과 원인은 뇌출혈이었고 엄마는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했죠. 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나 너무 무섭단 말이야. 분명 이혼을 결심했건만 너무 두려운 상황에 생각나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일을 하는 건지
또 도박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연락에 곧바로 달려와 준 건 집에 계시던 시어머니였죠. 저 너무 무서워요, 어머님. 저희 엄마 괜찮으시겠죠? 수술 잘 끝나겠죠? 괜찮을 거다, 어머마. 사부인 강한 사람이잖니. 아무 일 없을 거야. 시어머니는 덜덜 떨고 있던 저를 안고 달래주셨습니다. 결국 엄마의 수술이 끝날 때까지 남편은 제게 다시 전화를 걸지도 병원으로 달려오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그토록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빌었건만 엄마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쓰러지고 나서 시간이 너무 지체된 뒤에 병원에 오시기도 했고 출혈 위치도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언제 의식을 회복하실진 알 수 없습니다. 엄마는 수술이 끝난 후에도 위독한 상태라 중환자실에 계셔야 했습니다. 자식인 저를 위해 평생 헌신하며 열심히 사신 죄밖에 없는 엄마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당장은 면회도 안 되니 병원에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8살, 6살이던 두 아들이 고맙게도 집을 지켜주고 있더군요. 제가 할머니 연락받고 어린이집에 가서 동생 데리고 왔어요, 엄마. 다 컸네, 우리 아들. 고마워. 우리 아들을 보니까 엄마가 힘이 난다. 외할머니 많이 아파요? 울지 마세요, 엄마. 아들들은 저를 꼭 껴안아줬습니다. 이 어린애들도 엄마인 저를 위로해주는데 남편이란 인간은 여태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밤 11시가 되어서야 제 눈치를 보며 집에 들어오더군요. 시어머니도 애들도 자러 방에 들어간 지 한참이라 저는 방문을 닫고 남편에게 화를 냈죠. 당신 내 문자 못 봤어? 당신도 도박판 갔다가 왔지? 아무리 도박에 미쳐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당신 장모가 위독하다는데 병원에 와보지도 않아? 어떻게 아내한테 괜찮냐고 전화 한 통을 안 하냐고. 문자 봤어.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서 어차피 정해진 시간 말고 면회도 안 된다며. 나도 일하다가 뒤늦게 당신 문자 보고 집으로 이렇게 급하게 달려온 거야. 일하고 있었다고? 내가 그 말을 믿겠어? 됐어. 나 지금 정신없어서 말싸움할 기운 없거든? 나 당분간 휴직하고 엄마 돌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그럼 생활비는 어쩌고? 당신이 가져와야지. 양심이 없니? 여태 당신이 생활비 안 가져와서 내 벌이로 다 충당하고 있었잖아. 안 돼. 나도 진짜 사정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어차피 중환자실에 있는 장모님 옆에 계속 붙어 있을 수도 없는데 무슨 일까지 그만두고 간병을 해. 당신 이참에 일 쉬고 싶어서 괜히 장모님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사정은 무슨 사정? 당신 계속 도박하려고 돈 못 가져다 준다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지금 위독한데 언제 어떤 연락이 병원에서 올지 어떻게 알아? 일 때문에 신경 못 쓰다가 엄마한테 큰일이라도 생기면 평생 내 인생이 한이 될 거야. 그리고 엄마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면 간병인 안 쓰고 내가 간병해드리고 싶은데 그때 돼서 갑자기 다음 날부터 휴직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나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엄마 옆에 붙어있고 싶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냐고. 사람 쉽게 안 죽어. 장모님 돌아가시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난 분명히 반대했어. 휴직하기만 해.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당신은 그깟 돈 때문에 유일한 가족인 내가 엄마 옆을 지키지도 못하게 해? 당신 같은 인간한테 잠시나마 기대려고 했던 내가 미쳤지. 난 더 이상 당신이랑은 못 살아. 안 그래도 나 당신하고 이혼하려고 했거든? 우리 이대로 호적 정리해. 뭐? 무슨 이혼 타령이야 갑자기. 헛소리 할 시간 있으면 발 닦고 잠이나 자. 난 절대 이혼 못해. 이혼이라는 말에 남편은 흠칫하더니 다시 겉옷을 들고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상황을 회피한 거죠. 저는 오늘 하루가 너무 버겁게 느껴져 침대에 걸터 앉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가 빨리 병상에서 일어나
저를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면서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회사가 한가했던 시기라 저는 2주 뒤 휴직에 들어갈 수 있었죠. 남편은 그동안 잠깐 집에 들어왔다가 잠만 자고 얼른 나가버리길 반복하더군요. 처음 한두 번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저는 나중엔 지쳐서 그만두었습니다. 이혼할 거라는 이야기를 제게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죠. 내가 널 어떻게 말리겠니? 정말 미안하다 어머마. 애들 아빠가 협의 이혼해줄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 저 소송 걸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우선은 저도 지금은 정신이 없으니 친정엄마가 좀 괜찮아지시면 그때 변호사 알아보려고요. 저는 남편을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회사에서 인수인계 자료 정리하랴, 저녁엔 중환자실에 있는 엄마의 면회를 가랴 참 바빴죠. 남편은 아직 제 마음을 돌려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뒤늦게 면회 시간에 나타났는데 내쫓아 버릴까 싶다가도 평소 사위를 예뻐했던 엄마가 떠올라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장모님, 얼른 일어나셔야 다시 사위랑 나들이도 가고 손주들 재롱도 보시죠. 진심인지 아닌지 남편은 엄마를 보고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중환자실 밖으로 나온 저는 그런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엄마 수술할 땐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왜 이제 와서 가식을 떨어? 이런다고 내가 당신하고 이혼 안 할 것 같아? 나도 장모님 진심으로 좋아했어. 내가 원래는 장모님께 잘했던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그리고 나 당신 이혼 얘기 꺼내고 나서 정말 반성 많이 했어. 당신이 나한테 실망한 거 이해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당신하고 애들이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여보, 나 이제라도 다시 정말 정신 차릴 테니까 나 좀 지켜봐 주면 안 돼? 당신 다음 주부터 휴직 들어간다며. 잘했어. 나 도박 이제 정말 안 할게. 생활비도 다음 달부터 내가 다 낼 테니까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장모님 보살펴드려. 이미 남편에게 속아봤던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믿지 못하겠더군요. 하지만 이미 머리가 복잡한 일 투성이라 저는 남편과 이혼 생각을 잠시 미뤄두기로 했어요. 어차피 엄마의 상태가 호전된 뒤에야 소송을 걸든 할 생각이었으니 말이죠. 그 뒤 남편은 정말로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애들도 자기가 나서서 돌보더군요. 게다가 쓰러진 지 한 달 뒤 기적적으로 상태가 호전된 엄마가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는 애들을 데리고 자주 문병까지 오더라고요. 어제 어머님이랑 오더니 왜 오늘도 왔어? 그냥 장모님 컨디션이 오늘은 좀 어떠신가 해서. 장모님, 사이랑 손주들 왔어요. 오늘은 기분 좋으신가 봐. 웃고 계시네. 비록 아직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거동도 못하셨지만 의식을 차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을 보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마음이 더 착잡해졌죠.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엄마를 간병하던 와중 지독한 불행은 결국 끝까지 저를 쫓아왔습니다. 엄마. 조금 상태가 호전되는 것 같더니 엄마는 결국 제 출혈이 왔어요. 엄마는 다시 수술을 받은 지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두시고 말았죠. 그렇게 엄마는 처음 쓰러지신 지 2달 만에 영원히 제 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사부인, 아직 70도 안 된 나이에 이게 무슨 병고랍니까? 우리 불쌍한 며느리만 두고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떻게 하늘로 가시려고 해요?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신 저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를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돼서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시어머니와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대신해 처음부터 끝까지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를 책임져 주더군요. 과거는 과거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 저는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했죠. 아니야, 유일한 사위인데 당연히 내가 할 일이지. 저는 잠시나마
남편이 정말로 변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혼을 향한 제 결심은 변하지 않더군요. 저는 이미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고 엄마가 돌아가시니 모든 게 다 부질없게 느껴지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발인이 끝난 날 저는 그동안의 남편의 행동이 전부 가증스러운 연기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 왔어? 애들하고 어머니는 다들 많이 피곤했는지 먼저 잠들었어. 장모님 댁 유품 정리는 잘했어? 내가 같이 가서 도와준다니깐. 아니야. 오랜만에 엄마와의 추억도 천천히 돌아볼 겸 혼자 하는 게 좋았어. 그리고 여보, 더 늦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저는 남편이 전과 달리 지금은 말이 통할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전 방으로 들어가 들고 있던 가방을 옆에 내려두곤 남편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죠. 나 그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역시 난 당신하고는 더 못 살겠어. 당신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너무 지쳤거든. 그동안 우리 엄마 신경 많이 써줘서 고마워. 나도 당신 어머니 많이 챙겨드렸으니 당신한테 미안해하진 않을게.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갈게. 그러니까 우리 그만 이쯤에서 정리하자. 뭐? 당신 지금 장난해? 깜짝 놀랐습니다. 순한 양의 얼굴을 하고 있던 남편은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눈빛이 확 돌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얼굴을 들이밀며 거친 말투로 윽박지르기 시작했죠. 내가 그동안 당신 구슬려서 어떻게든 당신 이름으로 대출 좀 받아내려고 도박판도 못 기웃거리고 용을 썼는데 이제 와서 뭐 이혼하자고? 야, 내가 다 죽어가는 노인네한테 실실거리기까지 하면서 네 비위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혼 타령이야? 어림없는 소리 하고 있어. 뭐라고? 우리 어머니도 나 정신 차리기 전까진 나한테 한 푼도 못 준대지. 당신 몰래 받은 대출 때문에 얼마 전에 포크레인 팔아서 일도 못 나가지. 대출은 카드 대출까지 다 받아서 더 나을 돈도 없지. 나 지금 환장하기 직전이거든? 거기다 대고 사람 눈깔 돌아가게 하지 마. 대출? 당신 생활비 안 주는 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고 다녔어? 거기다 포크레인을 팔았다고? 그럼 당신이 낸 이번 달 생활비 뭔데? 당신 속여 넘기려고 사채 썼지. 얼른 당신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갚으려고. 그리고 내가 당신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아버지한테 뜯은 돈 한 푼이라도 더 넘겨줄 거 아니야. 나 돌려막을 대로 다 돌려막은 뒤라 이미 낭떠러지야. 그 와중에 당신 엄마가 돼져버렸으니 얼마나 잘된 일이었는지 몰라. 외동딸인 당신한테 집이며 가게 정리한 재산까지 다 물려줄 텐데 설마 남편 빚을 모른 척 하겠나 싶었지. 근데 사람 실컷 들뜨게 해놓고 이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장모집 문서랑 통장이랑 어디 있어? 장모집에서 안 가져왔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그럼 당장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는데 내가 안 미치게 생겼냐? 어? 이건 뭐야? 그러더니 남편은 제 가방을 뒤집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기 시작하더군요. 하도 기가 막혀서 남편을 말리려는데 남편이 제 가방에서 떨어진 뭔가를 보고 냅다 달려들더라고요. 놀란 제가 황급히 남편 손에서 낚아채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보험 증서? 당신 엄마 당신 앞으로 생명보험 들어놨었네. 내놔. 나도 오늘 엄마 집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야. 그리고 왜 기대에 찬 눈으로 날 봐? 웃기지 마. 이건 우리 엄마 목숨값이야. 이게 다 얼마야? 와, 장모님 감사합니다. 이 불쌍한 살 이렇게 구제해 주시다니요. 잔말 말고 당신 이 돈 타면 나한테 절반 내놔. 미쳤니? 당신이 뭔데 이걸 탐내? 나도 당신 남편인데 당연히 지분이 있지. 지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이 돈이든 엄마 유산이든 당신 줄 생각은 추워도 없어. 근데 이게 어디서 자꾸 이혼거려? 나 무서울 거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나도 다 가족들 위해서 잘 살아보려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런 날 제일 힘들 때 버리겠다고?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어. 이판사판이야. 당장 돈 내놓겠다고 말해. 이혼도 안 하겠다고.
안 그러면 당신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갈 줄 알아. 당신 미쳤어? 어머니! 식구들 다 잔다고 했지? 돈 내놓으라고. 대출을 받든 유산을 주든 보험금을 주든 하란 말이야. 너무 무서웠습니다. 남편의 눈엔 광기가 서려 있었죠. 제게 마구 손찌검을 하던 남편은 급기야 제 목을 조르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저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점점 의식이 희미해졌지만 남편은 제 목을 쥔 손을 놓을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렇게 의식이 희미해지던 바로 그때 굉장히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옆으로 쓰러지더군요. 어머마, 괜찮니? 그리고 제 눈앞엔 두꺼운 책을 손에 쥔 채 눈물을 흘리고 있던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아직 잠들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제 비명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달려와 제 목을 조르던 남편의 뒤통수를 가격했던 겁니다. 어머니, 지금 저 치신 거예요? 그래, 이놈아. 어디 배울 게 없어서 아내한테 손찌검하는 못된 짓을 네 애비한테 배웠냐? 다 들었다. 네가 변한 줄 알고 잠시나마 기대를 했던 내가 바보지. 며느리에게 내가 죄인이다. 그러게 어머니가 진즉에 저한테 돈을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눈이 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 더 이상 물러날 데도 없어요. 저 말리지 마세요. 이놈아. 아이쿠. 당신 진짜 갈 때까지 갔어? 어떻게 나이든 당신 어머니를 저렇게 밀쳐. 어머님 괜찮으세요? 남편은 하다못해 제 앞을 막아선 시어머니까지 무자비하게 바닥으로 밀어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그런 시어머니를 감쌌죠. 그리고 남편이 다시 제게 달려들려는 순간 우리에게 구세주 같은 소리가 들리더군요.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경찰? 내가 신고했다. 어머마, 얼른 가서 문 열어. 저는 죽을 힘을 다해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으려던 남편보다 한 발 먼저 현관문을 연 순간 그제야 저는 그 지옥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리고 경찰이 남편을 제압하는 광경을 보자마자 긴장이 풀린 전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고 말았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마, 괜찮니? 어머님, 애들은요? 급하게 네 큰 신우가 집에 와서 애들 돌봐주고 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울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직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군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마. 어머님, 저 이혼할 거예요. 전 이제 그 사람이 무서워요. 그런 사람하고 잠시라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 내가 너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니? 나도 도와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난 무조건 네 편이다. 그 사람 하는 행동 보면 돈 때문에 어머님한테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님, 우선은 저랑 같이 그 집에서 나와요. 저희 친정엄마 집에 잠시 가 있어요. 그날 전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그리곤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짐을 싸서 애들과 시어머니와 함께 빈 친정엄마의 집으로 피신을 했죠. 남편을 고소한다고 한들 구속수사까진 받지 않을 테니 남편을 마주칠까봐 무서웠거든요. 저희 애들을 봐주고 있던 큰신우는 엉망이 된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펑펑 울었어요. 이후 전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을 고소했고 남편에 대해 접근금지 신청을 한 후 그동안 미뤄왔던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남편을 불법 도박으로 신고했죠. 그동안 남편을 잡으러 몇 번 돌아다녔기에 남편이 주로 가는 불법 도박장이 어딘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선을 먼저 넘은 건 남편이었으니 저도 남편을 봐주고 싶지 않았어요. 소송 도중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를 폭행한 현장에 대해 세세히 증언까지 해주시더군요.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너무 불리해지니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애원을 하더라고요. 여보,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당신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전화했어. 여보, 내가 정말 그땐 잠깐 미쳤었나 봐. 빚이 너무 산더미 같다 보니까 인생이 막막해져서 그랬어. 여보, 나 당신하고 이혼하면 수중에 남는 건 정말 빚하고 전가밖에 없어. 엄마도 내 전화 안 받으시고 아버진 자긴 돈 없다면서 나 몰라라 하셔. 여보, 나 빚만 갚아주면 앞으로 정말 도박도 끊고 열심히 일할게. 어? 제발 나 좀 한 번만 살려줘. 나 우리 애들 아빠잖아. 아니면 우리 어머니라도 나한테 돈 좀 주라고 당신이 설득 좀 해줘. 내가 등신같이 당신한테 또 속겠니? 아내 목을 조를 정도로 도박에 미쳐있는 인간이 도박을 끊는다고? 개가 똥을 끊는다고 해라. 재산을 다 탕진한 것도 모자라서 장모 목숨값까지 노려? 거기다가 손찌검을 하더니 내 목까지 졸라? 난 당신같이 제정신 아닌 인간하곤 두 번 다시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손찌검하는 아빠 따윈 필요 없어. 얌전히 내놓을 거 다 내놓고 도박하고 폭행에 대한 죗값이나 달게 받아. 어머마, 전화 좀 이리 줘봐라. 야, 이 못난 놈아. 내가 너만 생각하면 어머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 두들겨 맞고 도망친 자기 애미를 받아주고 보살펴준 아내한테 평생 납작 엎드려 살지 못할 망정 지 애비랑 똑같이 손찌검을 해? 내가 아주 세상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 천벌 받을 놈아. 내가 전 재산을 어머한테 줄지언정 너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라 아주 짐승 새끼를 낳았어. 두 번 다시 어머한테 전화하지 마라. 시어머니 또한 남편에게 단단히 실망했는지 흐느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곤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이후 전 이혼해서 승소를 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다 날려먹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저는 남은 재산을 유리하게 분할받을 수 있었고 남편은 대출만 잔뜩 껴있던 자기 명의의 집을 팔고 고시원으로 거처로 옮긴 뒤 쥐꼬리만큼 수중에 남은 돈을 다시 제게 위자료로 토해내야 했죠. 또한 남편은 폭행과 불법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시어머니께 전화와 문자 등으로 아주 사정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것까진 차마 외면을 못하시겠던지 남편의 벌금을 대신 내주셨죠. 끝까지 외면하고 싶었다만 그래도 자식인 걸 어쩌겠니. 미안하다 어머마. 그리고 내가 그놈 사채빚하고 급한 대출금도 갚아줬다. 사지에 몰리면 목숨이라도 스스로 끊을 것 같아서 말이야. 제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그놈이 나락으로 떨어졌으면 했지만 시어머니가 자신의 돈으로 자식 빚을 갚아줬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부모였던 거겠죠. 이혼이 마무리되는 동안 작은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자기 남편을 설득했던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이혼이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산에 있는 작은 시누이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날 시어머니는 제게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아범한테 주고 남은 내 전 재산이다. 8천만 원이야. 그동안 내게 진 빚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구나. 어차피 이 돈은 너 아니었으면 영감에게 받아내지도 못했을 돈이니 넌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어머마, 짧은 시간 동안 내 며느리가 돼줘서 정말 고마웠다. 그런 너에게 내 아들로 인해 이런 불행을 안겨줘서 미안하구나. 그렇게 저는 저와 제 엄마 같은 남편에 의한 피해자였던 시어머니와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2년간 저는 가끔씩 시어머니와 만남을 가졌어요. 다른 것보다 우리 애들이 할머니를 굉장히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시어머니와 만난 날 저는 전 남편과 시부의 쓸쓸한 최후에 대해 듣게 되었죠.
혹시 아범 소식 알고 있니? 아니요, 번호 차단했어요. 1년 전에 자기 포크레인 기사로 일할 수 있는 회사에 취업해서 빚도 열심히 갚고 일도 하고 있다고 자기 정말 정신 차렸으니까 한 번만 다시 받아달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화로 짓거린 뒤로요. 어차피 애들도 자기 아빠 안 보고 싶어 해서요. 그래, 잘했다. 사실 아범 지난달에 결국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요? 그래, 그렇게 끊었다고 하더니만 그동안 수시로 다시 불법 도박을 하고 다녔더구나. 결국 도박장을 급습한 경찰한테 붙잡혔는데 전과까지 있었으니 더 이상 실형을 피할 수 없었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그 빚을 갚아주지 말 걸 그랬다. 돈이 없었으면 도박에 손이라도 대지 않았을 텐데. 참, 그 아빠의 그 아들이더군요. 시누이들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가끔 안부를 전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전 남편의 가족들에게 더 이상 큰 관심이 가지 않아요. 그저 다들 무탈하게 각자의 인생을 잘 살아갔으면 하고 바랄 뿐이죠. 저는 지금 엄마의 집에서 아이들과 셋이 함께 잘 살고 있어요. 회사에도 무사히 복직을 했고 엄마가 남겨주신 보험금과 재산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은행에 잘 예치시켜 두었습니다. 생명보험까지 몰래 들어둘 정도로 저를 걱정하셨던 엄마가 마지막에 제가 자신처럼 남편의 손찌검에 노출됐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처럼 저는 앞으로 아들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싱글맘이 되려고 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억울하게 도박에 빠져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희열과 쾌락에 중독되어 배우자와 가족을 버린 건 순전히 남편의 선택이니까요. 제가 몇 번이나 준 용서의 기회를 외면한 것도 돈에 눈이 멀어 장모까지 업신여기고 가족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도 모두 남편 자신이니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교도소에서 죄를 좀 뉘우쳤으면 좋겠네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용서하진 못하겠지만은요. 저는 유책 배우자를 참아주고 살고 계신 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유책 사유가 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준 최소한의 기회까지 배은망덕하게 날려버린 배우자에게선 빨리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과 자식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여러분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마치 제 전 남편과 아버지, 전 시부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여러분 모두 저처럼 당당히 홀로 서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돌아온 싱글들을 응원하며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